네, 한국형 하브루타 독서 토론으로 건강한 그 알찬 방학 보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브루타라는 말씀을 드리게 된 건요. 예. 그 유태인들은 전 세계 그 0.25%의 인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능 지수는 평균이 한 9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그 뭐죠? 노벨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벨상의 그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 같은 경우는 12명 중에 6명이 유태인일 정도로 그 정도로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유태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파워를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의 그 공부 방법을 봤을 때 그 2013년 초에 KBS에서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큐를 통해서 인류의 공부 비밀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루게 되었는데요. 그때 부각됐던 게 유대인과 그 유대인의 공부 방법 하브루타였습니다. 그 하브루타는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던 그 유태인들이 그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문화를 전승하고, 예,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브루타란 친구를 뜻하는 하베르에서 유래가 됐고요. 1대1로 짝하고, 그죠? 짝을 지어서 서로 탈무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방법으로 서로 선생님이 돼서 공부하는 유대인의 공부 방법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 그 도서관을 돌아보면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어떻죠, 분위기가? 조용해요. 네. 네. 좀 굉장히 조용하고 떠들어선 절대 안 되고 남에게 방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예시바를 가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정말 왁자지껄한 시장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서로 마주 앉아서 싸움하듯이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그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 탈무드 같은 경우는 유태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의학, 법률, 역사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그런 지혜의 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주 앉아서 짝을 이뤄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예,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대1로 반드시 그들은 하는데, 1대1로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반드시 방관자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명 토론도 안 되고 집단 토론도 안 됩니다. 그들은 1대1로 토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방학을 보내시면서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1대1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사실 부모하고 자녀 관계는 대화가 굉장히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어린 시절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아이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방학 동안에 대화를 했다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일방적인 강요, 그다음에 뭐 숙제해라, 학교 가라, 학원 가라, 뭐 이런, 그죠? 강요가 일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대화의 그 거리를 찾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독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독서를 그냥 하다 보면요, 그냥 단순히 읽어주고 마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독서 토론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태인들처럼 하브루타를 적용해서 토론을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특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관자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엄마가 어떤 질문을 하면 아이가 답변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질문할 때 이때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브루타가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도 공부를 어떻게 하죠?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현장을 가보면 아직도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학생들은 받아 적고, 예, 이게 공부입니다. 최근에 그 서울대에서 그 굉장히 좀 그 뭐죠, 이슈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한 그 박사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서울대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A 플러스 학점을 맞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선생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받아 적는다. 받아 적고 그 내용을 토시도 안 틀리게 외운다. 그리고 자기 의견은 없다. 이거였습니다. 너무 놀랍게도요.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묵살이 당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만이라도 부모님하고 자녀가 함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마주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리를 찾으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어떤 토론을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7가지 키워드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하고 함께요. 짧은 동화책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그 짧은 동화책을 엄마랑 아이가 한 페이지씩 나눠서 읽는 겁니다. 낭독을 하는 거죠. 근데 낭독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봅니다. 여태까지 아이들이 책 읽기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게 뭐냐면요. 혼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음성으로 들려주셨었는데 언젠가부터 글밥도 많아졌는데 스스로 읽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부담을 느껴서 아이들이 책을 멀리하게 됩니다. 일단은 엄마하고 아이하고 한 페이지씩 나눠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비슷한 어떤 동화책이든 보시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있는지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재밌었던 부분. 너는 어떤 부분이 재밌었니? 아이가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요. 엄마의 그 재밌었던 부분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낭독, 경험, 재미, 그다음에 궁금했던 거. 아이가 궁금했던 게 있었는지, 궁금한 게 없었다면 기발하게 생각이 들었던 게 있는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질문을 안 합니다. 학교 가서. 그래서 이 궁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없다 하더라도요. 자꾸 엄마가 이렇게 발문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아이가 그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한마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중요했던 부분. 내용을 읽었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아이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했던 거. 이럴 때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다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가 중요한 걸 얘기했다든가 어떤 대답을 했을 때는 어머니께서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메시지는 뭐냐면 이 작가가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예를 들면 콩쥐팥쥐라고 옛날에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걸로 얘기를 해보다 보면 콩쥐팥쥐다. 그러면 여기에서 작가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걸 쓴 작가. 그러면 아이가 기특하게도요. 자기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아이가 또 자연스럽게 흥미롭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필사 부분도 있습니다. 필사는 뭐냐면요. 그대로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너한테 굉장히 와닿았는지 그 와닿은 부분을 한번 옮겨 적어보자. 그 부분을 적게 되면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긍정적인 보상을 해줘서 이렇게 아이를 이끌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처음에는 보상이 필요하지만 점점 내재적인 보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읽는 것 자체가 즐겁고 흥미롭고 이러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심청전을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머님께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너의 생각은 어떤지. 이게 무조건 옳다고 우리는 배웠었죠. 그렇지만 옳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을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을 물어봤을 때 아이는 그게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는 인당수에 빠지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 너는 한번 반대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니?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이의 얘기도 듣고 엄마의 이야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를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찬성이지만 너는 반대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하고 그걸 다시 바꾸는 겁니다. 이 바꾸는 게 뭐냐면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다시 네가 이제 찬성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엄마는 반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걸 다시 원래는 파트너가 2명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아빠가 오셨어요. 그때. 그래서 아빠랑도 또 짝을 바꿔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럼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죠. 근데 보통은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디베이트 아시죠? 디베이트 같은 경우는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누가 승리를 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브루타에서는 승자만 있습니다. 윈윈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요. 토론을 충분히 했으면 그때까지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적지 않고요.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대화거리가 없었는데 대화도 충분히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서로의 자기의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발전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발전적인 방안까지도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장의 시트를 작성을 해봅니다. 해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도출을 해보는 거죠. 자, 이 방법도 옳고 저 방법도 옳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충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좀 더 세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대화거리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학 동안에 아이들하고 세븐 키워드로 처음에 말문을 열어주시고 여태까지 우리가 말문 여는 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처럼 토론 논쟁을 바로 적용하긴 힘들지만 7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처음에는 엄마가 리더 역할을 해주시면서 이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도 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낯설어 하긴 하겠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아이도 굉장히 토론을 즐기게 될 것 같습니다.